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넥스모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원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IT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문과생 출신으로 IT 직업을 갖고 있는 만큼 문과를 졸업한 학생이 직장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IT 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IT 쪽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먼저 하고 조금 넘어갈까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어, 제가 어제 새벽까지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오늘이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어, 오늘 고대와 연대가 고연전을 치르는 날이거든요. 저희가 어제까지 고대 앱을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오늘 활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살짝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살짝 발음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주제나 이런 것들을 쭉 연결짓기 위해서 잠깐 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 서울 삼육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와서 당시 음악 선생님이셨던 이승훈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음악을 좀 배우게 됐어요. 음악 과목도 배우고 합창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승훈 선생님을 제 롤 모델로 삼고 미래에 내가 음악 선생님이 되리라 이렇게 부푼 꿈을 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 다니는 동안 음악 선생님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아쉬운 깨달음을 좀 앉게 되고 음악 선생님의 꿈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지금 정유한 선생님과 같이 동창이 되면서 3년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정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 친구지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친구를 딱 3명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항상 올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선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 앞에서는 그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저도 같이 착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친구였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삼육대학교 상담학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문과의 길을 계속 걸었는데요. 상담학을 통해서 대화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나 뭐 이런 센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르게 됐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기간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입사를 해서 현재 넥스모션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개발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많이 맡는 IT 직종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도 잘 맞고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제가 느끼는 현재 IT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요즘 IT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유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면 역시 코로나19인데요. IT 직종도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재택근무인데요. IT 직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컴퓨터로 일하는 건데 모여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어서
같이 모여서 필요할 때 바로 호출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하는 걸 생각보다 많이 지향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이제 흩어져서 격리하고 재택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꾸미느라고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재택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정착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되니까 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게 되면서 IT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할 거 없이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막 모집했는데 사실 요즘 와서는 코로나 좀 많이 주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다시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아지는 약간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또 결국 그냥 재택을 다 하는 이런 시점이 오다 보니까 어, 대기업들은 실제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아예 차라리 중소기업들한테 일을 맡기고 그 중소기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인력들을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찾는 현실이 되었고 그 관리직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찾는 이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IT의 큰 변곡점이라고 하면 크로스오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로스오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뭐 신과 구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IT 직군에는 크게 나누면 뭐 기획, 디자인, 개발 이런 직군으로 좀 분류를 다시 좀 해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각각의 하는 일이 굉장히 명확하고 선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만 시너지가 나는 그런 트렌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운영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자 하는 일이 보시는 것처럼 기획은 고객과 소통도 하고 그 원하는 제품에 대한 안을 만들고 밑바탕을 그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디자인은 기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보이면 좋을지 색상이나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 다음에 그거를 개발자에게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러면 개발자가 그걸 리소스를 받아서 실제로 구동하도록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획이 고객과 소통할 때 디자인과 협업을 해서 기획안을 훨씬 제품과 비슷하게 그려서 고객이 기획안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디자인도 협업을 하고 디자인과 개발도 협업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각 직군끼리도 크로스오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많이 이해해야만 시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지금 IT 기업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를 고심해보고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것들 지금 취업을 하러 면접 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이나 혹은 뭐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질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정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준비한 제목과 비슷한 걸로 일단 먼저 뽑아봤는데요. 문과도 IT 취업이 가능한가요? 예, 비전공자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 질문은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문과, 대학교도 문과, 완전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문과냐 이과냐가 전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적용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과나 비전공자들도 당연히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또 취업을 하려면 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해야겠죠. 뭐 프로그램도 배우고 뭐 이런 형태의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서 적응하는 것도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과가 취업을 하면 사실 도움이 되는 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IT 직종이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한 프로젝트를 일할 때 수많은 문서들을 생산하는데요. 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뭐 설계 문서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드는데 그 문서들이 왜 생기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동그라미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고객은 그걸 세모를 만들겠다고 알아들은 거죠. 서로 이해한 게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닌데 아니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그 말이 맞냐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되게 길게 거칩니다. 그래서 IT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이 한 말을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에게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졸도 IT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고졸도 IT 취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도 이제 자격증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인데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IT 관련된 자격증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처럼 프로그래머 직군으로 오시게 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냐 안 하냐의 이후로 자신의 이력과 경력이 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따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 졸업생, 4년제 대학 졸업생 혹은 2년제 졸업 이후에 관련 직종 2년 근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약 4년간의 직종 근무 뭐 이런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같은 기간에 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간상으로는 같은 기간에 따질 수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개발 직군을 보통 급수를 좀 나누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초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한 이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지 못하면 초급 이하로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거를 많이 권장드리긴 합니다. 보통 관련 학과를 가면 졸업 요건에 정보 처리 기사 취득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관련 학과를 졸업할 때는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고 대부분 졸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IT 취업에 꿈이 좀 있으시다면 관련 학과를 다니시면서 졸업 시점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군에 있을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뭐 네트워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어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플러스 알파로 취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한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획 관련 직군이나 디자인 퍼블리싱 관련된 직군으로 가시려고 하신다면 그분들은 별도의 자격증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떤 전공이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아주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당연히 개발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나 이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 IT 관련 전공이 제일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전공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빅데이터나 AI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수학을 하는 전공들, 그러니까 수학, 물리 이런 쪽의 전공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AI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충격적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코딩 관련된 책들을 보면 처음에 이론이 나오고 뒤에 코드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들을 쫓아서 쳐보고 그걸 실행해보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AI 책들은 보면 초반에 이론 설명이 있고 뒤로 가면 갑자기 수학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원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뒤를 계속 넘기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AI 관련된 업종들은 특히 수학이 되게 중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갔던 프로젝트 중에 수학을 엄청 활용했던 프로젝트 하나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에 제가 한번 파견을 나간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폰들을 만들잖아요. 갤럭시 폰을 만들 때 기판 설계를 합니다. 그럼 기판 설계가 오류 없이 잘 되었는지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검증을 하려면 사실 저는 문과를 졸업했으니까 수학을 많이 이렇게 진도를 못 나왔고 또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허수가 나오고 뭐 제가 모르는 뭔 공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들을 수식으로 쭉 풀어주셔서 그걸 이용해서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IT 직군들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수학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굉장히 많고요. 또 수학을 이용하면 코드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하시게 되면 IT 직종, 특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전공은 영어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구글링을 많이 합니다. 구글에다 검색을 하는 거죠. 개발자분들이 그 올려놓는 그런 지식들이 구글에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하는데 이게 한글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한글로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어권 사이트를 뒤져야 돼요. 그러면 뭐 구글에서 보는 거니까 번역을 눌러서 보긴 하겠지만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점이 있는데
저희 직군에 밈이 하나 있는데 개발자가 개발하는 시간 중에 70%는 이름 짓는 데 시간을 보낸다 이런 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일부분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협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제가 짠 것을 남이 봤을 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름을 짓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드를 짤 때 코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구나라고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코딩을 하려면 단어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돼요. 뭐 번역을 하면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 시간이 실제로 좀 줄어듭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저처럼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심리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아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 질문 한번 더 볼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드리는 대답은 네입니다. 사실 저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책도 당연히 사서 보지만 온라인 공부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온라인 이 혼자 공부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면 책을 사고 책을 읽으면서 그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를 똑같이 제가 손으로 타이핑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결과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언어를 습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어로 된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들은 뭐 솔로런닷컴이라든가 코드아카데미닷컴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그 제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 튜토리얼을 쭉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제가 나오는데요. 그 과제를 웹에서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보고 결과를 돌려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그 사이트에서 준 문제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치 없이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맞춰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되게 효과적이었던 걸로 저는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혼자 공부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자 한다면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다가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리현 선생님도 파이썬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현 선생님 같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뭐 다른 인맥들의 도움을 구해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이 혼자 공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세 개의 직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공부하면 좋을지 이거는 뭐 저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기반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혹시 기획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UI나 UX 기획 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UI나 UX는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하는 환경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앱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 메뉴 버튼은 어느 쪽에 있는 게 좋고 뭐 이게 누르면 뭐 몇 단계 안에서 끝나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느끼고 쉽게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최신 트렌드나 혹은 뭐 이제 많이 쓰는 방식들을 좀 눈에 익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UI나 UX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책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시면 좋을 게 이제 제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기획자가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앱을 만든다고 하면 로그인을 처음에 해야겠지. 그럼 로그인 화면은 아이디 비번을 넣는 창이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 뭐 회원가입 버튼은 아래에다 놔둬야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혼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남이 만든 것들을 보는 건 쉬운데 그걸 읽고 내가 한번 해본다는 건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되고 이후에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쪽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쪽이나 퍼블리싱 쪽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써놓은 어도비 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블리싱의 형태는 앱을 만들 때는 보통 뭐 이제 색상이나 뭐 아이콘, 뭐 크기 이런 스타일 가이드만 줘도 되는데 웹을 만들 때는 HTML과 CSS라는 것들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언어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써 있는 XD라는 것과 피그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획과 디자인이 협업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대강의 설명을 직접 누르면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 쪽을 생각하신다면 이건 또 세부 직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나뉠 것 같아요. 만약에 AI나 빅데이터 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파이썬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나 더 한다고 하시면 자바 쪽도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앱을 하신다고 하면 안드로이드는 코틀린, 그 다음에 아이폰 쪽은 스위프트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 개발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CS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중에 뭐 간단한 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웹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백엔드 프로그래밍과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혹 한쪽을 조금 더 전공을 하게 되더라도 양쪽을 이해하고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하자면 요즘에 이제 대세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AWS나 이제 애주어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IT에 잘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IT에 적합한 뭐 인재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를 나온 저도 IT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실 전공이 어떤 거냐라기보다는 사람의 좀 특성에 기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와서 지금 돌아봐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잘 적응하시거나 일을 잘 하셨던 분들 중에 특징 중에 음, 호기심이 좀 강한 분들이 일을 굉장히 즐겁고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IT 직종이 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학을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더니 상담학과 갔더니 심리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는 수학을 할 일이 없겠지 하고 입사를 했더니 이 IT는 계속 수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생각보다 산수, 수학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T의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아무리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도 그동안에 최신 기술이 또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프로젝트를 끝나고 돌아보면 이미 신기술이 또 나와 있고, 그걸 배워서 적용할 때쯤이면 또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와요. 그래서 IT 직종은 있는 동안 계속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 오,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IT 직종에 훨씬 더 잘 적응하시고 그런 신기술들을 잘 접목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게 트렌디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시고 공부를 계속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IT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가 좀 무겁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회의도 했다가 잠깐 스몰 토킹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중을 해서 근무를 할 때는 정말 집중을 해서 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업무 수행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진득하게 앉아서 업무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 워라밸도 훨씬 잘 갖춰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있으면 IT 직군에서 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 저는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 뭐 꼭 문과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직종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는 어, 그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자 눈 앞에서 표정을 보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줌이나 이런 것들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발언 기회를 놓치거나 해서 말을 전달했어야 되는 걸 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전달을 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오해를 자주 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어,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잘 가다듬어서 정확한 전달력을 전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IT 직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 같은데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요? 라는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졸업을 하고 뭐 대학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쯤이면 어, 일단은 나는 뭐 덮어놓고 일단 대기업을 가고 싶다. 왜냐? 연봉이 많이 나와.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우와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는 회사의 특성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비교해서 그것이 서로 잘 맞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도 또 이제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회사가 좋은 회사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저희 회사 내에서 보통 일을 하지만 이전에는 파견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이라고 하면 삼성 회사에 일을 할 때는 삼성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마트에 일을 할 때는 이마트 본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기상청 일을 할 때는 기상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런 형태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십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고 또 많은 회사 사람들과 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싸우시는 분들은 정말 격하게 싸우세요. 뭐 아주 가벼울 때는 욕설을 하시고 뭐 볼펜을 던지거나 뭐 심하면 전화기도 막 날아다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장이라면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부서여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내 상사다. 혹은 그런 일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내 아래 직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직장에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겠죠.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프로젝트보다도 어, 좋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프로젝트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졌고 결과물도 훨씬 좋지 않게 나왔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좋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의 조건 중에 하나이고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IT 직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IT 직군 중에 특히 개발 관련된 직군에서는 잘 가르쳐주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IT 직종 특히 프로그래머 직군에서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기술들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 나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면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제가 빨리 배우지 못하고 업무도 빨리 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오히려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 있으면 나도 스킬업이 되지만 같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가고 서로 만족감이 되게 올라가요. 그리고 서로 이제 가르쳐주는 문화가 되면 서로 이제 스킬업이 되는 그냥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훨씬 그런 직장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직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직장을 고를 때 가치 기준이 여러 개 있겠지만 요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좀 항상 생각하시면서 회사를 고르시면 제 생각에는 그 취업 이후의 생활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는 약간 코드처럼 써봤는데요. IT 직군은 학력보다는 업무 능력이다. 학력보다 업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하는데 뭐 비전공자나 혹은 뭐 고졸이나 뭐 문과 졸업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IT 직군에 취업하는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 많은 분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시다가도 다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국비 운영 학원이나 이런 그 IT 관련된 기술들을 알려주는 학원들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취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랑 뜻이 많이 있는 맞는 분들이 있는지 저희도 되게 항상 이제 컨택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IT에는 학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재 들어와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와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스킬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프로젝트 나갔을 때도 사실 아주 좋은 학력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되게 좋은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거나 제가 만든 코드들을 설명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은 학력보다는 자신이 어떤 스킬을 갖고 있고 내가 옳은 형태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느냐, 네가 그만큼의 이제 스킬과 기술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T 직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어떤 직군을 들어가고 싶고 그 직군을 들어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준비를 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직접 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주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보시고 특히 뭐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흥미가 돋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해 보시는 그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 업무에 들어갔을 때 업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들어와서 이제 프로그래밍은 잘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떤 숙제들을 주냐면 너 가서 이거 앱도 좀 써보고 저거 앱도 좀 써봐. 이런 별도의 이제 지시 사항을 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이런 앱도 써보고 저런 앱도 써보고 하면서 이럴 때는 이런 게 불편하구나. 이럴 땐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쩔 때는 프로그래밍은 되게 잘하는데 대화하는 스킬이 좀 모자른 그런 친구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가끔씩 책을 좀 읽고 오라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제 끝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대화의 스킬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책이나 괜찮습니다. 만화책도 좋고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그래서 책을 좀 읽으시면서 문장력을 기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직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미리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정말 취업 준비하실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뭐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어떤 질의사항이 있다 근데 정말 해결이 안 되신다 이럴 때는 혹시 제가 뭐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정리원 선생님 통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보시다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연계돼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긴 1시간짜리 했는데 제가 말이 좀 빨랐나 봐요. 생각보다 준비된 게 빨리 끝났는데 IT 직구는 제가 어제 겪었던 것처럼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오픈하는 날, 그리고 바로 전날 정도는 가끔 이렇게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일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계속하고 누구보다 신기술을 먼저 접하고 또 내가 만든 제품을 남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만족감과 성취감이 큰 직군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고연전이 시작돼서 제가 요번에 만든 앱을 이제 고대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고 잘 돌아가고 잘 동작하고 뭐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느끼고 싶으시다면 IT 직군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